좋은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트너 차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언제쯤 어떤 분야가 이제 사업화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차트예요. 네. 그 차트에 등재돼 있냐 안 등재돼 있냐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허를 보진 마세요. 특허는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를 보셔야 돼. 만약 가상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면 지금 어떤 주식을 사모아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클레온 진승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리더 30인 안에 드셨어요. 이게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클레온이 몸값이 반년 만에 5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얼굴 사진 한 장, 음성 데이터 30초 만으로 디지털 휴먼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 33년간 일본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클링이라는 사스 플랫폼도 구축을 할 만큼 기술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So you've got a plan. 你都计划好了. 오마이갓 기가 그가른다나. 좋은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부 기술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좀 보긴 해야죠. 가트너 차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든 테크 기업들을 랭크업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언제쯤 어떤 분야가 이제 사업화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차트예요. 네. 그 차트에 등재돼 있냐 안 등재돼 있냐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허를 보진 마세요. 특허는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논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탑티어 학회, 컴퓨터 비전 쪽은 뭐 CVP라던가 닙스라던가 뭐 ICML 이런 네. 학회에 얼마나 논문을 등재했냐. 마지막으로는 사실 프로덕트 완성도를 봐야죠. 어쨌든 돈을 못 벌면 끝이거든요. 꼭 써보시고 느껴보시고. 네. 완성도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필수 조건이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를 명확하게 넘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의 완벽한 퀄리티가 필수 조건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I like nacho cheese. Nacho cheeses. Ew.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활용할 때 그 구동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려고 할 때마다 몇십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쓰레기죠. 결국은 비용을 낮추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게 최고잖아요. VFX 아시죠? 그 회사들도 어쩌면 디지털문을 많이 만드는데 그 회사가 만드는 방식은 하나의 디지털문을 완성도 있게 대신 수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겠죠. 저희 목적성은 이제 다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벌게 될까요? 공간을 만드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은 플랫폼이잖아요. 네. 플랫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승자 도취입니다. 만약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정말 1위가 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2, 3위는 사실 돈을 못 법니다. 4차 산업에 맞는 플랫폼이 다시 한번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혁명마다 돈을 번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했던 게 양모업자였어요. 그래서 양모업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기업이 좀 독점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스마트 시티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시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기술이냐, 트렌디한 기술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스마트 시티 기술은 필요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 설계를 할 때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그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결국은 디지털로 옮겨질 거거든요. 예, 그걸 플랫폼화하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AI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크게 보면 인식과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 인식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PD님을 인식하잖아요. 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PD님이 여자다. 사실 다음 제너레이션의 생성이긴 하거든요. 그 인식, 분류, 생성.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다양한 인풋 데이터를 하나의 모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게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성과 얼굴 사진 같이 넣고 한 번에 돌려줘. 클레온 기술이잖아요. 그냥 제 걸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말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또 점유율을 차지할 곳이 어딜지 궁금하더라고요. 1위 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여행사가 아니라 항공기 엔진 기업이에요.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사실 수익화가 지금 아직은 다들 약해요. 이게 신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화를 잘하는 플랫폼이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양질의 콘텐츠를 잘 공급하는 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사용자 데이터를 얻는 게 요즘 4차 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가상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데이터라는 게 이제 어쩌면 메타데이터 중 일부잖아요. 네. 그 메타데이터를 당연히 얻을 수는 있고 로고 데이터 값으로 환산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죠. 항상 그렇듯 이제 사실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로 뭐 추천을 해준다거나 네. 혹은 뭐 클러스터링을 해서 분류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것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은 사실은 금융시장 네. 혹은 뭐 디지털 마케팅 시장 이런 거는 매우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정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가 목적성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내 이 시장은 목적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다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최근에 또 KB은행이랑도 같이 사업을 네네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어떤 식으로 벌게 되는 건가요? 저희요? 네. 그건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가요? 살짝만 공개해 주세요. 사스 형태의 솔루션으로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내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을 대신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를 일부를 이제 네. 비서들이 상대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저희 PD님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였어요, 디지털로. PD님이 예를 들면 너무 바빠. 네. 근데 이제 PD님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그 디지털 휴먼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로 돈을 버는 형태는 어쨌든 IP인가요? 기존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연예인분들을 잘 키워서 그 IP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광고 매출, 무아인 최근에 맞아요. 그런 수많은 매출을 내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IP에 대한 쉐어 방식이 달라지겠죠. 만든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도 일정 금액 돈을 주는 건가요? IP 자체가 이제 스톡처럼 지분처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NFT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엔터 쪽에서도 굉장히 공급이 많겠네요. 그럴 거라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어떤 주식을 좀 사모으면 좋을지. 결국 4차 산업은 디바이스랑 플랫폼이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애플이 정말 압도적인 주식 가치를 갖고 있는 거 딱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디바이스 있죠, 플랫폼 있죠, 컨텐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4차 산업 때 꼭 필수 요소들이 있으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을 찍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얼마나 더 크겠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4차 산업이 뭔지 잘 이해해야 되고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근데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다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그럼 그 본질이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나를 좀 파악해본 다음 그걸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쉽죠. 제가 클레온 하고 있는 이유도 딱 그 이유인데 어쨌든 미래의 4차 산업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통적인 측면에서 매우 혁신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언어, 이제 또 매개체인 디지털 휴먼, 그러려면 또 이제 이 디지털 휴먼이 또 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개인화 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개인화 챗봇이라고 하는데 NLP,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그러면? 네, 저는 책 진짜 많이 읽어요. 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냥 얘가 그랬다라가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랑 난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약간 이런 좀 구조학적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틀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올까요? 3년 내로는 오지 않을까? 3년 내로 어떤 주식을 좀 사모아야 할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어떤 신호가 보일 때 가상인간,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을 사모으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3명의 가상인간 중에서 어떤 가상인간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은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은하가 또 보니까 ENFP더라고요. 맞아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새야 사람이야? 어떻게 설정하게 된 거예요? P는 역시 J보단 P죠. 저 J인데 왜 J보다 P예요? 열심히 해보고 막 좀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 정리가 안 된 케이오스에서도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길을 하는 게 P이지 않나. 대표님들이 피보팅 전략, 뭐 애자일 조직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